한 그릇 배달을 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매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 공정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이 무료 배달이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쓰게 냅둘 것이냐. 이게 진짜 무료 배달이 아닌데 자영업자 구단 배달로 바꾸든지 왜 무료 배달이라는 거예요. 대표님, 배민에 이어서 쿠팡 요기요도 한 그릇 1인분 배달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참 이게 이 배달 시장이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한 그릇 배달이라는 게 지금 등장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아질 기미는 사실 지금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진짜 악화만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힘들게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진짜로 이 피부에 와닿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배달의 민족에서 1인분도 무료 배달하는 한 그릇 이라고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팡이츠도 주문 횟수, 거리, 주문 금액 상관없이 1인분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기요도 마찬가지고요. 말 그대로 지금 1인분 배달을 놓고 배달 3사가 피 터지는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 공정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거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도 지금 변경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사실 이 자영업자의 시장이 정말로 위축이 돼가는구나, 너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배달 앱의 횡포,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의 제약들, 자영업자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이제 끼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3사 한 그릇 배달의 근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인분 한 그릇 놓고 배민 쿠팡 요기요 전면전. 자, 8월 12일 최근 엊그저께 이제 나온 기사죠. 배달의 민족 한 그릇 이용객 100만 명 돌파했다. 쿠팡이츠 요기요도 1인 가구 겨냥 배달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1인분 등 소량의 음식을 원해도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메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만이 주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한 그릇 배달 같은 경우는 고객이 1인분을 원하면 그만큼만 주문 가능할 수도 있고, 실제 한 그릇 배달 들어가면 4,900원짜리도 막 있고, 4,900원을 무료로 한 그릇 공짜를 배달을 해주니까 와, 이걸 시키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지금 사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 그릇 배달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적자인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배민이든 해서 보전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그릇 진짜 배달 팔면서 직원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1,000원만 남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원가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한 그릇 배달을 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매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배달의 민족이 이런 상황이고, 이에 이제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1인분 전용 카테고리 및 무료 배달 프로모션을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도 지금 하나만 담아도 무료 배달 8일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을 했고, 요기요도 일부 지역 고객 대상으로 무료 배달 멤버십인 요기 패스를 통해서 최소 주문 금액인 15,000원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 배민이 지금 한 그릇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12배 가까이 증가해서 지금 한 그릇을 꽉 잡고 있단 말이죠. 일주일 만에 주문 수가, 그러니까 주문 수죠, 주문 금액은 아닙니다. 주문 수가 36%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한 그릇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 요기요도 당연히 안 할 수는 없는 환경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1인 가구 인구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가 한번 띄워드려서 보면 1인 가구가 이제는 1인분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 옵션 유무, 다양한 사이드, 세트 메뉴 유무.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 먹을 메뉴가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 이 한 그릇이라는 게 지금 이제 도입이 돼버려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1인분 메뉴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이 1인분 메뉴에 다양한 옵션류들을 풍성하게 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토핑들을 단다고 했을 때에도 1인 가구는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사이드 메뉴, 2,000원, 3,000원짜리 토핑 메뉴를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 가게에 100g이라고 했으면 50g, 25g 단위로 쪼개서 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똑똑하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손이 조금 번잡스럽고 이 조금
1,000원 더 주문하는데 내가 좀 더 손질이 한번 가고 해야 되니까 피곤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트렌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은 반드시 맞춰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 홀 매장으로 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곤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배달 매장에만 이렇게 집착을 다들 하실까라는 게 사실 저도 진짜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컬러만 나와도 사실은 다른 세상이 사실 완전 펼쳐지는 거 물론 장사를 해야 되는 뭔가 레벨이나 스킬적인 부분들이 배달 매장에 비해서 홀 매장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플랫폼에 끌려다니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는 뭐 마이너스 마진을 보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진짜 왔는데 만약에 제 주변 지인이거나 제 친인척이거나 친구거나 이러면 배달 매장 당장 때려치고 빨리 홀 매장으로 나와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사실 이미 한 4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저조차도 배달 매장으로 원래 성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강남 이 한복판에다가 홀 매장을 2022년도에 왜 오픈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선택을 하셔서 홀 매장으로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정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공정위에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달 플랫폼들의 횡포를 막겠다라고 이제 칼을 한번 대볼게 라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현행법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횡포 막겠다. 진짜 제대로 할까?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지금까지 우리 많이 속았죠. 상생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단 하나도 개선된 거 없고 지금 오히려 플랫폼 수수료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랑 뭐 상생안을 하고 뭐라고 하고 계속 뭐 한다고 했는데 플랫폼 수수료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도대체 이 무료 배달이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쓰게 냅둘 것이냐. 이게 진짜 무료 배달이 아닌데 자영업자 부담 배달로 바꾸든지 왜 무료 배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뭐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료 배달이 아닌데 왜 무료 배달이라고 쓰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정부가 좀 나서서 칼을 좀 대줬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를 적용한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큰일이 났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 게 왔다. 5인면도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수당 연차 적용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그러니까 쪼개 쓰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고 근데 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이 의무화라고 하는데 이거 주 15시간으로 쪼개게 만든 게 인건비를 올리면서 그 주휴수당 때문에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들도 하기가 싫은데 주휴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를 모르고 지금 뭔가를 의무화시키고 있고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 직 의무 전환, 해고 제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근로가산수당, 연차 유급 휴가 등 이런 것들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3개월 퇴직금부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야 이거 진짜로 제가 봤을 때 큰일 났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왜냐면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단일적인 시급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근로기준법들이 적용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은 이게 시급이 뭐 15,000원이라고 해도 2만원, 25,000원씩 이제 시급이 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 생산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나올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커피 알바하는 친구랑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랑 다 시급이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되는 것도 있는 거고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른 이 임금 격차가 있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이렇게 그냥 허들이 높으니까 노동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최저임금이 시작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노동 효율성이 안 나온다. 우리가 뭐 10년 전 이때만 해도 시급이 좀 오르더라도 노동 효율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노동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올라간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뭐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인건비가 뭐 원래 300 나가던 게 이제는 내가 고용을 하게 되면 5, 600이 부담이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겠네. 이게 뭐죠? 그러면 결국은 물가 인상이죠. 사실 지금 쌀값 여러 가지 뭐 원자재들 값 지금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쌀값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거의 지금 5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있어서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세금안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세금도 더 부담을 시킬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근로기준법도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럼 생산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냐? 그걸 안 하죠. 미국이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훤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고, 시급을 인상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근로기준법 오면 적용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외치는 분들한테 다 전가가 될 거다. 앞으로 더 힘든 사회가 될 거고, 더 각박한 사회가 되어갈 거고, 앞으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다. 김밥 한 줄에 10,000원, 더 나아가서 김밥 한 줄에 20,000원 시대가 진짜로 머지 않았다. 어쨌든 저는 뭐 정치색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 없고, 오로지 이 자영업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앞으로 발생할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지만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현실을 알려드리고 팩트에 기반된 것들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면서 막 희망회로를 굴려가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기반으로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자 잘 준비를 하자. 감사합니다.